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자화상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또 고정관념과 편견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지, 또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아시안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은 에이시안들이 갖고 있는 왜소한 정치력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구조사국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외국 출생 시민의 비율이 13.7%, 1910년 이래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동양계의 인구 증가율이 41%로 라티노의 39%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동양계의 투표인 등록수가 일부 지역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동양계의 인구 분포도 전국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계에 대한 관심 고조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력은 아직도 여전히 바닥입니다. 최근에 여러 분석기관들, 이를테면 National Asian American Survey, Legal Defense Education Fund, Center of American Progressive 등이 제시한 동양계의 모습을 종합한다면은 이런 상태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수입니다. 전체 인구의 5.8%, 투표수는 전체의 4%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투표를 잘 하지 않습니다. 2016년 선거 기록을 보면은 전체 투표수의 인정 비율을 보면은 에이시아는 4%, 백인이 70%, 흑인이 12%, 라티노 12%입니다. 투표율은 흑인이 66%, 백인이 64%, 그리고 에이시안이 47%,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신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공화당 지지인지 민주당 지지인지에 대한 의견이 없는 비율이 무려 40%가 넘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정체성에 대한 혼동이 여전합니다. 내 자신이 아메리칸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주류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동양계를 보고 Hey, you go back to your country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흑인을 black, 백인을 white, 라티노를 brown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동양계를 황인이라고 해서 yellow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he invisible 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언어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소위 limited English proficiency라는 거, LEP라는 것이 있는데, 영어 능숙자의 비율이 전체의 35%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부족하니까 정치 과정 전반에 걸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류 사회가 외면합니다. 동양계에는 숫자도 적고 투표도 안 하고 이해도 못하니까 정치권이 아예 외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권의 접촉도 contacted rate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31%에 불과합니다. 주류 사회에 대한 접촉도는 평균이 53%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험적인 소수계라는 거, 소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moral minority라는 거, 이 신화 때문입니다. 동양계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범죄도 없고 복지 혜택 의뢰도도 낮다, 이런 모범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들은 조용하고 목소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고분고분하고 자기 주장도 약하고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speak out이 중요한 이 사회에서 이것은 매우 결정적인 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적인 이미지는 신화 같은 화상이라는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정치 성향은 진보계 그리고 민주당이 많습니다. 2016년도 선거 분석에 따르면 동양계 투표 성향은 민주당 대 공화당 57%대 24%입니다. 클린턴 대 트럼프는 79%대 1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민주당의 동양계에 대한 대표성이 공화당의 그것보다 크게 높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 각 당의 전당대회의 대의원의 인정 비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공화당 대의원 2,300명 중에 백인 대의원이 94%입니다. 소수계가 모두 합해서 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대의원의 경우는 전체 대의원 4,766명 중에 백인 대의원이 50%, 소수계가 50%입니다. 이 중에 동양계가 9%, 흑인이 25%, 라티노가 16%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화당은 94%의 백인 대의원 정당이고 민주당은 50%의 소수계 대의원 정당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사회학자들이 한인들에게 명예 백인 의식, honorary white mentality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코리안들이 타인종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근면성실의 문화, 양반의식, 단일민족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성취에 대한 자신감, 이것들이 이유일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주류 사회는 여전히 한인들을 이민자, 소수계로 간주할 뿐이고 자신과 동료 집단 그룹으로, 즉 us의 범주에 넣지 않을 것입니다. 주류 사회에서 보면은 일종의 우리가 착시 현상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인들의 정치력이 평균 동양계의 것보다 월등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한인들의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언어 구사의 장애, 참여 결핍 이런 것은 평균치를 넘지 못합니다. 이 한인들에게는 타 동양계보다 좀 더 특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편한 지역, comfort zone이 넓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회장님, 총장님 하면 됩니다. 영어를 하지 않아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편한 지역에 안주하면서 몇십 년을 살아도 별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 신문, 한국말 방송이 있고 한인교회가 수천 개에 달합니다. 두 번째는 모국 지향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인터넷 시대 이후에 이런 현상은 더욱 고착화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장벽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모국의 소식은 재미있고 그래서 모국의 장관 이름은 줄줄이 외우는데 정작 내 세금을 다룰 주지사, 시장의 이름은 모르는 이상한 현상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런 특이한 현상이 장기화되면은 한인들의 주류사회 접근 또는 시민의식의 생성 과정, 이것은 점점 더 멀어져 가게만 됩니다. 제가 하나센터에서 선거 참여 동료 전화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발견을 했는데 많은 한인들이 선거 참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데 정보 부족을 아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투표를 하러 가기는 갔는데 정작 가고 보니까 누굴 찍어야 할지, 왜 찍어야 할지, 이슈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하소연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살아온 연재가 길고 집안에 2세, 3세들이 나왔으니까 정치 참여의 필요성은 잘 인식을 하게 됐지만은 커뮤니티 리더십의 지도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단체가 있고 언론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래도 아무도 한인들의 주류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커뮤니티 교육, 계몽 여기에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민 1세들에게는 모국에 대한 애착심, emotional attachment 이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대부분 우리뿐이 아니라 대부분 이민 1세가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국과 관련된 감성적인 이슈, emotional issues, 태극기 또는 촛불 등의 이슈와 실질적인 이슈, practical issues, 인정 문제, 세금, 의료, 보험 문제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양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권리와 의무가 달린 문제는 전혀 모르고 감성적인 이슈에만 매달리면 이것은 나의 삶에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을 잘 알면 우리 생업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문화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또 주류사회 대접이 달라질 것이고 나의 어깨가 더 넓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앙드레 모로아라는 사가가 미국사를 쓸 때 한 말입니다. 미국의 개척민들은 역사서에 의존하지 않고 예언서에 의존하고 있었다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미래를 조망하면서 개척자로서 살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고정관념 또 편견의 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류사회에 진입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은 주류사회에 굴곡된 시각이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들의 고립화 태도입니다. 과연 반세기 동안 이상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이 주류 사회로 다가가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자성을 해볼 문제입니다. 또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두 가지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주류 다수 그룹의 이민 소수 그룹에 대한 차별입니다. 소위 silent minority, invisible Asian, 조용한 소수, 보이지 않는 에이시안, 이런 치명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워낙 소수라 잘 보이지도 않지만은 소수이면서 게다가 조용하기까지 하니까 존재 자체가 쉽게 무시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종을 색깔로 표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black, white, brown 등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종이라고 해서 yellow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색깔이 없습니다. invisible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워낙 소수여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실례했습니다. 이 culture war, 문화 전쟁이라는 말은 백인 유럽 문화와 여타 문화권과의 열등 문화라고 간주되는 충돌을 말합니다. 일부 보수계 정치인들이 English only 정책을 주장하고 있고 주류 언론들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민 사회의 우리들을 alien, 외국인, foreigner, 나그네 이렇게 지칭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와 다른 것에 대한 경계심과 차별감,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사악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사회에 적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외부의 탓만 할 일도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우선 의식의 쇄국 정책이라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고립화시키는 현상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지역 커뮤니티에 거주하면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하면서 이웃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태도, 즉 더불어 살기에 미숙한 태도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단일 민족, 수백 년 동안 유교 문화,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모국 지향적인 태도도 문제입니다. 비록 일부지만은 한국의 선거, 독도, 동해, 위안부, 이산가족 이런 이슈에 매달리는 모습은 주류 사회에서 우리를 본다면은 영락없는 외국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이슈들 중에서 일부는 사실상 모국에서도 메인 이슈가 아니고 다분히 이념적인 정치적인 이슈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사는 한인 사회 이슈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이슈는 따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총독부적인 영사관도 문제입니다. 영사관이 미국 한인 사회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민지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사건건 영사관이 우리를 대표하고 마치 빅보스인 양 행세를 하고 간섭하고 하는 것은 한인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편견과 고정관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외국인 또 국외자의 이미지입니다. 영사관은 바로 우리가 경계하는 이것들을 더 조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류사회가 시카고 한인사회를 외국인 집단으로 오해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주류사회에서는 동양계에 대한 외국인 혐오증, xenophobia라는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현상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 사회의 국외자, 뜨내기, 외국인으로 보이게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것이 편견과 고정관념의 시발점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존을 해치는 것이고 우리 2세들에게 보이지 않는 유리창의 장애물을 던져주는 것이고 우리를 2등 시민으로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신들을 고립화시키는 결과물입니다. 우리에게 체념과 타협의 허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민 1세 사회는 누구나 항상 변두리 인생, marginal life로 살아왔다 하는 체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이 가져오는 위험한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오는 패배적인 타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눈부시게 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낙후된 문화권 속에서 살아온 아랍권의 Arab Spring이 다가온 지가 벌써 오래됐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류의 변화는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간은 자유와 평등, 이 덕목이 긴 인류사 속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세대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의 배경은 them and us의 매우 파괴적인 논리입니다.
우리와 너희들은 다르다는 분열적인 논리입니다. 즉 너희들은 우리 소속이 아니라는 자기 우월성의 논리입니다. You not belong here.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수의 소수에 대한 또 힘 있는 자의 힘 없는 자에 대한 가진 자의 못 가진 자에 대한 횡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집단적인 갑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념과 타협은 미국의 가치와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우리는 행복 추구의 권리를 신봉합니다. 1776년 독립선언문에는 창조자가 부여한 양보할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행복 추구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차별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헌법, 민권법은 모든 미국 시민의 동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etter Life, American Dream 이것을 찾아서 수천 년을 살아온 땅을 뒤로하고 신대륙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파괴적이고 분열적인 태도를 배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전의 표시이고 우리 정당 방위의 표현입니다. 이 셀마 행진이라는 유명한 일이 있는데 이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친목단체의 변화와 개혁도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변화는 그 사회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지식의 축적, 또 의견의 일치, 또 협력 이것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민권운동의 실현을 위한 전개가 되었던 엘라바마 셀마 행진이 그 좋은 번복입니다. 이 흑인들의 선거권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보면 1964년도에 민권법이 통과가 되었지만 그 바로 다음에 1965년도에도 흑인들의 투표인 등록이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의 행진을 하게 됐는데 백인 경찰들이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탄압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흑인들이 결국 투표의 권리를 쟁취해냈습니다. 이 투쟁의 과정에서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 전체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만이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흑인들의 투쟁에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앤드루 영이라든가 제시 잭슨이라든가 이런 뛰어난 동역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행진에 참여한 다수의 백인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2차 행진의 노래가 시원치 않았다고 농담을 했었습니다. 시위대의 3분의 1의 규모가 될 정도로 대거 동참한 백인들의 노래 솜씨가 흑인 시위대의 노래보다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로 당국을 크게 질책을 했고 CBS 뉴스는 곤봉과 경찰견으로 폭력화된 경찰의 만행을 생중계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허가한 지역 판사가 있었고 궁극적으로 린든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이 협력해서 비로소 투표권의 쟁취라는 큰 변화가 실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 동역자, 지원자, 언론, 법조인, 정치인들이 힘을 합해서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이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인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훌륭한 리더와 훌륭한 단체와 훌륭한 언론이 전제가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각 개인이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지혜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생기고 의식의 변화는 미국의 모든 것을 잘 알아야만이 가능하답니다. 미국을 잘 알아야만이 가능합니다. 고로 미국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공식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카고 한인사회는 이런 진취적인 변화의 조짐이 유감스럽게도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모이는 단체에는 무분별한 모국지향적인 태도가 점점 강해져 보입니다. 훌륭한 리더도 없고 다른 변화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커뮤니티 발전과 거리가 먼 역행의 길 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근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라티노 황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한인사회 에너지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것이 한인단체, 언론,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 한인사회 발전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연합해서 노력하면 더 큰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인사회는 여러 다양한 성향의 친목단체로 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한인회장 선거를 하는데
5천 명에서 6천 명이나 나오는 독특한 문화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전체 안에서 이 소셜 서비스 봉사 단체장을 뽑는데 직접 선거로 5, 6천 명이 나오는 커뮤니티는 아무 데도 없을 것입니다. 좀 특이한 현상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참여와 단합의 가능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숙제가 있다면 이 조직들이 기능화되고 이슈를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친목을 위한 그룹으로 남게 될 것이고 우리 이민의 꿈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라는 성적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민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존경을 받는 리더가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이나 기웃거리고 골목대장 놀이에 안주하는 자칭 리더들에게 식상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한인 언론들의 역할은 정말 막중합니다. 한인 사회 태동기의 언론들은 우리가 미국의 꿈나무가 앞으로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크게 다릅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엄청난 발달과 한인 1세 사회 고령화, 쇠락기가 겹치면서 언론사들의 환경은 점차 더 척박해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스페니시 방송의 유명한 앵커인 유니비전 방송의 호헤 라모스가 그 희망의 표면입니다. 대선 후보 트럼프와 설전을 벌여서 유명해졌던 그의 소수의 언론과는 우리가 모두 숙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귀중한 지론입니다. 그는 나는 기자일 뿐 아니라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자이고 계몽자이고 액티비스트다. 나는 목소리 없는 소수의 그룹의 목소리이고 싶다라고 그의 열정적인 소수의 언론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LA 타임스는 그를 라티노 그룹의 교황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소수의 언론관의 핵심은 주류 사회에 대한 도전과 화합의 노력입니다. 우리 언론들이 사소하고 잡다한 지역 현실의 반영 단계를 넘어서서 미래를 향한 선구자의 단계로 역할 상승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정과 지혜가 있는 한인 언론이 나온다면 이민사회 변화가 훨씬 순조로울 것입니다. 유명한 언론인 중에서 댄 레더 그리고 톰 브로커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톰 브로커의 브라운 베이비 발언이 소수계들의 자존심을 크게 최근에 건드렸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 이들이 브라운 색깔의 손자녀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방송 중에 말했습니다. 이것은 백인들이 소수계, 즉 라티노들과 피가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표현하라고 했던 것은 아직도 소수계에 대한 백인의 우월감과 편견이 있다는 것, 그리고 소수계가 신속하게 백인 문화의 동화, 어시뮬레이션 돼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티노 커뮤니티의 지성인들은 이게 크게 반발을 했고 톰 브로커는 결국 공개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라티노들의 반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건국 초기 시부터 이 사회의 주인으로 존재했었고 우리의 존재는 이 사회의 본래적인 문화다 이런 주장입니다. 미국의 복합주의, 소위 플러럴리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고로 라티노들은 우리가 백인 문화에 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존재가 존경을 받아야 한다 하는 지론이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댄 레더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은 지연 또는 혈통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고 미국의 이상의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은 어디서 왔든 모두 미국인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그는 동화가 아니라 이질적인 것들이 휴머니티에 의해서 동질화되는 것이 옳다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소위 멜팅 팟 그리고 샐러드 볼 이 차이입니다. 멜팅 팟은 모든 이질적인 것이 녹아서 한 개의 요소, 즉 백인 유럽 문화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샐러드 볼 이론은 각 개의 요소가 즉 상추, 당근, 샐러리, 후추 이런 것들이 개성을 유지하면서 전체 그릇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런 이론입니다. 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점점 더 심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발달이 사실은 영어의 부족 때문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동양계 시민들의 영어 실력을 측정해 보니까 LEP,
Limited English Proficient, 제한적 영어 능숙도가 35% 정도뿐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실력은 이것보다 더 열악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한인들의 영어 공부 노력은 낙제점수입니다. 그 많은 단체 또는 기관에서 영어 공부를 고취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지역 도서관의 ESL 클래스에 가도 한인들의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가 부족하니까 라코인 맥다널이 누군지, 라이프시 누군지, 프리스커가 누군지 다 모르고 삽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이름만 줄줄이 깨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역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어를 정복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무척 많이 듭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평생을 언어 장애자처럼 살게 됩니다. 제가 지역 도서관의 영어 자원봉사 강사로 일하면서 얻은 지식입니다. 제2 외국어를 배우는 영어는 그 방법을 특별하게 개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듣기, 말하기, 쓰기, 발음하기, 문법 등으로 세분하는 공부법입니다. 영어는 암기와 흉내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로부터 언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암기하는 단어만 사용할 수 있고 흉내 낼 수 있는 발음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생활 영어 그리고 저녁 뉴스 듣기 정도는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첫째, 말하기.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프 오페라, 뉴스 라디오를 계속 듣고 좋은 문장이나 연설문을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이라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시편 23편 이런 정도는 암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듣기. 초급반 학생들에게는 듣기가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운전 중에 라디오를 계속 듣고 미국의 연속방송국, 대통령 토론회 등 다치는 대로 계속 들어서 발음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